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냥대학의 김영곤입니다. 그 제가 어, 이 미국 대통령을 만난 지가 한 벌써 한 30년 돼가네요. 뭐 교수라기보다 뭐 가르치는 직업을 직업 뭐 좀 이상합니다만은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고 나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조금 이따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미국 대통령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걸 설명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제가요, 근대 전환 공간의 인문학이라는 겁니다. 문화의 메타모포시스라는 게 이게 뭐 일종의 의미 뭐 이런 거겠죠. 우리 이제 역사라는 게 우리 공부 선생님이 30년 전에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뭐 서양사냐 동양사냐 한국사냐 이런 걸 가지고 뭐 서로 간에 많은 그 있지만은, 근데 사실 역사라는 것은 그 역사가 가지는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우리 인문학에 접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부제목으로 뭐 변화와 공존의 서양, 뭐 접변, 갈등, 수용, 그리고 문화적 메타모포시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내 전공을 10분 발휘해서 이제 대통령이란 뭔가,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 이제 보통 그 제가 공부한 미국 대통령들은 대통령이죠. 물론 실패한 대통령, 통령 같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그 경험했고 또 인식했을 이전의 대통령,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트럼프 같은 그런 대통령도 있죠. 그런 사람은 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름만 대통령이지. 영어 단어 중에요, 저는 참 영어가 과학적으로 쓰였다라는 게 보여지는 게 여러분들 앞에라는 전치사, 우리는 이제 전치사가 아니라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뭡니까 의미, 의간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아, 아,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프리라는 말이 붙은 거, PRE가 붙은 거는 일종의 뭡니까 앞에 먼저 뭐 1등 이런 겁니다. 프리사이드 그러면 뭐예요? 사회 보는 거죠. 사회자, 사회 보는 거예요. 프리사이드 앞쪽 뭐 이런 거. 사이드는 뭡니까 쪽이죠, 쪽. 그죠? 어떤 뭐 곁에 우리가 이래 앞에 있지만 이쪽으로 돌면 또 이쪽이가 사이드 아닙니까? 어쨌든 프리라는 것은 앞에 있는 쪽, 앞에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프레지던트라 그러죠.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뭡니까 어떤 지역이나 또 자기 정당이나 또 자기 이데올로기나 또 자기 학교나 우리나라의 뭐 고질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는 학연지연 혈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그런 것들 앞에 있는 사람은 통령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결국은 독재자 황제가 되는데 그 나폴레옹의 전직이 통령이죠. 통령. 그죠?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데 그 나폴레옹이 그 통령이 되고 결국은 황제라는 독재자가 되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그 미국의 대통령,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말이죠, 그 자기의 그 종신 대통령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다.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워싱턴을 평가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령이 볼 때 대통령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자기는 통령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 장으로 넘기면요. 자, 내가 이제 공부하게 됐던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서 주로 공부했던 거는 그 논문을 쓰게 됐던 건 1920년대 미국 사회였어요. 1920년. 그런데 이제 그때 초기에 본래의 기본 역사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그 원인을 찾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게 잘된 거면은 잘된 거로, 그죠? 포한다 그러죠. 못된 거는 못된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게 역사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좋은 일을 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그였습니다. 대공황의 원인이 그렇게 번성하고 정말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던 그런 나라가 왜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또 그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당시로 퍼져갔는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그 문제 제기였죠. 일반적으로 문제 제기였어요. 그러다가 그걸 공부하다가 아주 그 독특한 그 단어를 한번 만났습니다. 그게 이제 레드 스퀘어라는 것인데 붉은 거의 공포, 적색 공포라는 말입니다. 적색 공포. 뭐 제가 그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적색 공포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뭐 빨갱이 공포 뭐 이렇게 뭐 썼지만은 실질적으로 적색 공포라는 말이 옳습니다. 자, 그걸 공부하면서 결국은 1929년에 미국이 대공황이 일어나게 됐던 이유는 바로 지금 그 여러분들 그 보이는 이 세 명의 대통령.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조직 또 어느 뭐 개인이나 할 것 없이 분명히 그게 문제가 있는 데는 그걸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나 본인이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응? 저는 그 논문을 제 논문 박사학위 논문에서 실질적으로 레드 스퀘어를 공부했지만은 궁극적인 대공황의 원인이 누군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을 잡은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당시 1920년대를 이끄는 최고 지도자들, 미국의 대통령들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 이제 학위 통과하고 나서 이제 한번 봤어요. 근데 참 기가 차더군요. 왜냐? 미국은 이미 벌써 뭐 우리나라는 최근에 와서 뭐 대통령 평가다 뭐 이런 것이 있지만은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은 벌써부터 대통령 당시 뭐 40명, 41명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45명, 46명째입니다만은 미국 대통령 40명을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최고 대통령, 뭐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했던 의심을 품었던 1920년대의 미국 대통령들, 워렌 하딩이라는 친구입니다. 켈빈 콜리지, 그 다음에 후버라는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 다 그 미국 대통령 평가에 보면은 거의 꼴찌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때 내 허벅지를 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바로 국가가 망하고 흥하고 국가가 국민이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 이런 데는 최고 지도자의 면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에서는 1999년도에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제가 이 책을 일본에서 일본 책으로 번역되고 제가 이 책을 구입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더니 약 한 800명의 미국 학자들 또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정당에 관계없이 순수한 평가 기준 평가 뭡니까 기준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평가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대통령과 끔찍한 대통령 뭐 이렇게 레이팅 프레지던트라는 게 본 제목입니다만은 그런 책을 번역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그런 뭡니까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이 책이 가장 이러면은 또 금방지다 그럴 것 같고요. 많이 인용하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당시 이런 책을 내고 또 논문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2000년 되기 전인데 안기부에서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아직 시골 대학의 촌놈이 무슨 대통령을 이야기하냐 이런 건데 저는 우리 대통령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이야기한 건데 어쨌든 그 이후부터 많은 학자들 또 신문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을 주제로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하는 사람의 어떤 뭐라 그럴까 건방짐이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역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흐름이라 그럴까요? 이런 데는 우리가 잘한 것보다 못한 거에 집중합니다. 주로 이제 그런 거 비판하고 평가하고 이러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끔찍한 대통령 10명을 이렇게 뽑았어요. 이런 대통령을 뽑지 마시다. 당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막 있고 이랬는데 이런 대통령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역시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갔죠. 이런 사람들. 그러고 나서 제가 이런 사람들 하딩이나 쿨리지나 또 뭡니까 당시에 피어스나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썼는데 원래 제 성격이 조금은 활발하고 좀 개방적이고 그렇습니다. 너무 비판적으로 내 스스로가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이렇게 비판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퍼스트 레이디를 한번 봤어요. 여기도 위대한 퍼스트 레이디, 끔찍한 퍼스트 레이디 이런 것도 평가를 해놨습니다. 미국에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성적표 이렇게 제가 번역책을 몇 권을 냈습니다. 내고 나니까 당시 학교에서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제 교육부의 아마 지침이었던 것 같아요. 리더십 강의를 해라. 리더십.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많이 접해본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세븐 헤빗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 교육에서 리더십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아마 지침 내지 어떤 권고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교학처에서 일하는 분이 저한테 교수님 리더십 강의 좀 해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들 공부는 했지만은 리더하고 연결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 못합니다. 왜냐, 나 리더십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더십 관계되는 책들을 샀어요. 당시로는 한 30권 이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5년간 공부했습니다. 5년간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내가 리더십 관계되는 책을 그리고 나는 또 그래도 시골 대학이지만 선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뭔가. 그래서 나를 끼우는 위대한 여행이라는 그런 당시로 베스트셀러를 내는 출판사의 매경, 그죠? 매경 출판사 이 책을 냈습니다. 이제 이런 이론적인 책을 내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을 대표적으로
또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너무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아니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냐. 어? 그래서 보니까 링컨이에요. 역시 링컨. 어? 링컨. 그래서 링컨을 공부하면서 원칙의 힘이라는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한 2년 후에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엮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2009년이 링컨 탄생 200주년이었습니다. 200주년이었고 맞죠? 200주년이었어요. 200주년이었고 또 우리 제가 속해 있는 학회 미국 사학회의 탄생 3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특집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 중 성공한 대통령 10명을 골라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읽기에 편하도록 하는 그런 책을 써내자 시리즈로 10권을 써냈는데 저는 뭐 조지 워싱턴을 봤죠. 하고 여러 대학의 전문 교수님들이 10권의 책 성공한 사람들의 미국 대통령 미국 성공한 미국 대통령을 그때 제가 총괄 편집위원장을 했습니다.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저도 배우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공부를 했죠. 역시 이제 나를 깨우는 위대한 여행에 같은 성격의 리더십 관련 책인데 이때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세븐 헤빗 리더십이라는 책이 유행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당시에 너무 그 돈, 성공, 이기는 거 이런 책들만 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뭡니까 재테크에 미쳐라 20대의 재테크에 미쳐라 뭐 이런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 책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게 아니고 20대는 재테크에 미치면 안 됩니다. 20대는 뭐 해야 되느냐 20대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20대는 제 경험상 뭐 제 경험 꼰대다 뭐 아이고 저 뭡니까 뭐 할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은 20대는 말이죠.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느냐 첫째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사랑을 해야만이 그 인생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80에 100살을 살 거 아닙니까? 20대에 사랑을 경험해야지 30대 40대 돼서 사랑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불륜입니다. 그걸 100% 불륜이에요. 20대 사랑해야 내가 불나방이 그 불 뜨거운데 들어가서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죠. 응? 그 20대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20대는 준비해야 돼요. 남아있는 인생에 대한 준비. 내가 뭘 먹고 살고 뭘 어떻게 먹고 내가 이 사회에 태어나서 뭘 하고 살 건가에 대한 준비. 그런 준비를 공부하라는 거 아닙니다. 공부 필요하면 공부하고 뭐 운동하면 운동하고 장사하면 장사하고 그런 준비를. 세 번째는 20대는 말이죠. 조금은 정의로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의로운 그런 20대부터 어떤 이권에 개입하고 20대부터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뭡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게 되면요 정말 후회합니다. 20대는 조금은 정의로워야 봐야 된다. 뭐 그런 생각으로 나는 세렌디프다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뭐 초기에는 조금 반짝거리더니 뭐 별로였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책이 성공을 못했을까라는 이런 뭐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여러분들 소녀시대 좋아하시죠? 소녀시대의 그 멤버들이 이 책을 사가지고 뭐 선물로 하고 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좋습니다. 이 책. 그리고 이제 레이건 뭐 또 퇴임 후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퇴임 후가 엉망이니까 퇴임 후 대통령은 어떻게 했는가 카터도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전공을 다시 살려서 워싱턴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제가 속해 있는 대학의 총장님의 은혜를 입어서 미국의 그 뭡니까 안식년을 교환고시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워싱턴 고향이죠. 그 버지니아의 렉싱턴이라는 곳에 조그마한 그 커뮤니티 칼리지인데 유명한 대학입니다.
워싱턴 앤 리 대학이라고 거기에 가서 자료도 모으고 워싱턴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워싱턴에 대한 정직의 힘을 써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살림에서 전쟁 시리즈를 쓴다 그래서 미국의 남북전쟁과 독립전쟁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다 오고 나서 한참 있다가 성공한 사람들을 2009년, 2010년도에 했다면은 언젠가 내가 실패한 사람들도 한번 공부해 보겠다. 그래서 10명을 골라서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학교 일 때문에 제가 못하다가 벤저민 해리슨, 프랭클린 피어스를 필두로 실패한 대통령, 국민에게 불행을 주는 대통령들 10명을 골라서 쓰려고 합니다. 앞으로 8건이 더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다가요. 제가 그 연구재단에 도서 책 지원해주는 사업을 지원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참 그 글 쓰는 솜씨가 부족해서인지 출판을 허락을 못 받았어요. 못 받고 그러고 한 2, 3년이 흐르면서 그걸 수정하고 해서 이번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런 그 책은 이번에 나온 책은 이런 모든 공부들을 제가 종합한 그런 책들입니다. 자, 책 제목 이거예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든 대통령들입니다. 처음에 바로 그 워싱턴을 상징하는 크로싱 델라웨어 크로싱 하는데 바로 그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30전 30패를 합니다. 영국에. 그러다가 델라웨어 강을 건너서 다시 전쟁을 바꾸는 링컨이죠. 에이브러햄 링컨. 독립선언서를 발표할 때 이 당시의 주무장관들입니다. 주무장관들. 요 사람들 세 사람은 시어도고 해군 장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요 사람들 중도파. 이쪽에는 과격파. 이쪽에는 보수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과격, 중도, 보수파를 다 포함하는 그런 정말 그 탕평책을 이루는 링컨의 리더십을 볼 수 있고 이 그림 하나에 그렇습니다. 루즈벨트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고 대공황을 타개한 그런 사람이죠. 자, 케네디입니다. 영원히 이터널 토치 아닙니까? 영원히 불 꺼지지 않는 횃불이죠. 그 워싱턴 웰링턴 국립묘지에 가면은 있는 거죠. 자, 레이건이죠. 레이건. 제가 선택한 겁니다. 제가 선택한 5명의 대통령인데 고르바초프 씨, tear down this wall. 이 벽을,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시오. 당신만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요 5사람입니다.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뭐냐? 국민을 행복하게 만든 대통령들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힘의 원천.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6가지 리더, 그 사람들의 행동 노선을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 이야기를 할 건데 가장 기본은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총장이 되고 이러면 더 이상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교수도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교수라고 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사람들 아까 워싱턴, 링컨 등등 5명의 그 대통령들 행복하게 만들어준 데는 바로 누구의 힘이라고? 어머니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적인 그 뭡니까 그 여론조사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좋은 단어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은 뭘 것 같아요? 최고의 좋아하는 단어. 예? 돈, 머니, 러브, 사랑 뭘까요? 석세스, 성공일까요? 최고 좋은 건 어머니입니다. mother. 자, 두 번째. 아들이 있으면 좋겠죠. 아빠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빠는 없어요. 저도 아빠지만은 아빠는 불쌍합니다. 아빠 없어요. 두 번째는 money입니다. money. 돈 좋아요. 그죠? 돈. 세 번째
아빠 있었으면 좋겠죠. father. father 없습니다. father. 세 번째는 lover예요. 네 번째 father 있으면 좋겠죠. 없어요. 아빠는 다 어떡하냐. 84번째 나와요. 84번째. 뭐 어쨌든 자, 메리 볼입니다. 워싱턴하고 엄마 뭐 둘째 아버지의 둘째 부인인데 워싱턴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은 워싱턴이 엄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성공합니다. 그 워싱턴 메리 볼. 사라 부시 존스턴이죠. 링컨이 9살 때 죽습니다. 아주 그 링컨의 영혼을 사랑한 영혼을 가지고 사랑했던 그런 어머니입니다. 철자를 가리키고 성경을 읽어주고 했던 바로 그 사라라는 루즈벨트의 어머니입니다. 얘도 이제 루즈벨트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인데 아주 오늘날 시어머니 그죠? 예,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며느리가 마음에 엘리너죠.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루즈벨트를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뭡니까 로즈라는 케네디의 어머니죠. 케네디의 어머니입니다. 아주 그 대단한 아일랜드 이민이죠. 로즈. 그 다음에 이제 레이건의 영원한 어떤 사랑이니까 로망이니까 닐이라는 맞죠? 닐이라는 어머니입니다. 아주 레이건이 그러죠. 당신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라고 얘기하죠.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13년 전에 세상을 버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 중에요. 가장 많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저는 막내로 태어났습니다만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그렇게 뭐 못 살지는 않았어요. 잘 좀 살았습니다. 시골에 살았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만은 그때는 거지들이 왜 그리 많았어요, 그죠? 거지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거지들이 동냥하러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뭐 쌀이나 보리나 이렇게 한 대박 주는 거죠. 주고 밥상을 꼭 이 밥을 이 바가지를 가져와요. 바가지 거지들이 이런 여러분들 바가지 아세요? 박 썰어 가지고 나온 그 속 파낸 그걸 말린 걸 바가지인데 그 바가지를 들고 다녔어요. 거지들이. 요즘 거지들을 이래 가지고 서울역에서 이래 자는데 어우 냄새도 나고 안 그랬으면 옛날 거지들은요. 옷은 좀 허들어오고 이러지만은 운동 많이 했습니다. 옛날 거지들은. 요즘 거지들은 운동도 안 해.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지. 뭐 어쨌든 거지들이 오면은 그 어머니가 그 바가지에 그냥 밥을 주는 게 아니고 꼭 밥상을 차려서 이렇게 주는 걸 봤습니다. 참 우리 어머니죠.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만 물론 또 긴장을 하면 더듬어요. 말을 안 더듬. 어렸을 때 제가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우리 애는 생각이 앞서가서 말이 못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여튼 사랑스러운 어머니입니다. 자, 이 위대한 대통령들이 성공하게 되는 데는 각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요즘 저도 뭐 아이들 학생들 또 우리 애기들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문제가 없기를 바래요. 근데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 문제도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목을 문제를 해결을 낳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역사를 낳는다. 문제가 있어야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진나라가 아주 그 춘추전국 말기 때 전국시대 때요. 요 서쪽에 서쪽 한가운데 이제 월지나 뭐 이런 쪽에는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오랑캐족들이죠.
오랑캐족들 옆에 있는 조그마한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그 국가였어요. 근데 이제 진나라 뭡니까 춘추전국 말기 때 연나라 뭐 제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초나라 이런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그 일종의 계모임 같은 거래요. 계모임 같은 걸 하면서 진나라는 쳐주지도 않아. 왜? 오랑캐 피를 받았다고. 오랑캐 애들이라고. 네, 저급한 애들이야. 우리도 뭐 일종의 그러죠. 왕따 시키지 않습니까? 왕따. 그러니까 전국 시대의 주요 국가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나라 때 목공, 진목공. 이제 진나라가 우리는 진시황만 기억하는데 진목공이라는 사람이 위대합니다. 목공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그런 그 왕따 당하는 것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왕따를 해결할까? 이거에 대한 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해결점을 찾아가요. 수많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바로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명사, 즉 밑에 뭐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국가로 말할 것 같으면은 뭐 국가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진나라를 부국으로 만들어가는 원인이 됩니다. 자, 국민을 행복하게 만든 비법은 6가지라 그랬죠.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배우는 겁니다. 책으로부터 배우고 어머니 아까 얘기했죠.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그죠? 배우고 자기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또 제 강의로부터 여러분들 배우세요. 배우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죽을 때까지 이제 배우는 거죠.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건데 그것이 이제 그 다른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만드는 비법은 첫째 배우는 사람, 둘째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냥 무턱대고 배우면 안 돼요. 어떤 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내 목표가 이러이러한 거다. 내 목표가 토익 900점이다. 이러면 토익 900점이라는 목표를 내 가슴 속에만 놔두지 말고 책상 위에 딱 붙여놓으세요. 나는 토익 900점.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어머니나 친구나 내 애인이나 여러분들의 애인이나 뭐 가까운 선생님이나 꼭 이야기하세요. 선생님 저 올해 말까지 내가 토익 900점을 통과하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저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목표를 정해져 있으면 알리세요. 많이 알리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위대한 대통령들 뭐 워싱턴의 목표는 조국의 독립이겠죠. 국가에 링컨은 남북전쟁의 승리를 하고 노예제도가 없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루즈벨트는 대공황을 이기고 또 뭡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해야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케네디는 바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핵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핵의 어떤 그 전쟁 위협을 평화 시대로 대탕트 시대로 만들고 또 바로 그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지만은 100년 동안이나 아직도 흑인들은 그대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없애는 민권법을 만드는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굽니까? 케네디는 분명히 남부표를 받아야 돼요. 남부표를 받아야 되지만은 나한테 불리해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에 대한 민권법을 선언해서 백인과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 이야말로 헌법에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거죠.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레이건은
대탕트다, 냉전이다, 냉전이다, 대탕트다 이런 것들이 잘못돼야 돼. 그래서 냉전 대탕트를 없애겠다. 오로지 정말 악의 축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봤죠? 악이란 뭔가 공산주의라는 그걸 없애야 되는 지금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은 그 냉전 체제가 무너진 게 바로 레이건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뉴딜 자유주의라 그러는데 뭐 그거 구체적으로 떠나면 힘들고요. 그 이후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건가? 레이고노믹스를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그 다음 뭐예요? 솔선수범하는 거죠. 야, 우리 자식이 공부를 안 해. 우리 자식이 놀기만 놀아.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부터 먼저 독서하는 모습, 그런 분위기, 늘 TV만 보고 늘 핸드폰만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래야만이 엄마가 이래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요 이쁜 딸도 따라하는 거죠. 그 다음 말이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든 사람들은 고난을 이임합니다. 열쇠를 맡기는. 제가 속해 있는 대학의 옛날 총장님께서 우리 대학의 학생들은 물론 뭐 크게 되면 좋겠죠. 크게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확률은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그랬는지 몰라도 그랬는지 몰라도 절대 뭐 제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의 장이 여러분들에게 열쇠의 곳간 열쇠를 맡기도록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는 그런 정직, 어떤 신뢰, 또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죠. 바로 그 고난을 임하는 이런 겁니다. 그런 대통령. 그 다음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국민을 행복하게 만든 대통령들인데 제가 이 책을 편집하고 최종으로 만들어내고자 했던 거는 제가 가장 영향을 받은 것은 정관정요라는 책하고 이 군주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 논문 중에 여러 가지 그 워싱턴에 관계되는 논문 중에 이 볼링브록의 The Idea of a Patriot King이라는 애국자의 애국 왕의 생각, 뭐 애국자 왕의 생각, 뭐 애국 왕의 생각. 아직까지 이 책은 번역이 안 됐어요. 번역이 안 되고 이 세 권의 책, 그리고 유토피아도 조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시대가 아파졌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국가 최고 지도자다. 뭐 지금은 대통령입니다만은 정관정요, 바로 그 당태종 이후에 그 척전무가 아주 그 나쁜 짓을 하죠. 뭐 척전무의 그런 것들을 보고 후대의 오긍이라는 그 역사가가 당태종의 정관의 치라는 건데 그걸 기본으로 해서 대통령, 즉 국왕, 황제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군주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키아벨리가 바로 피렌체의 그 독립, 이탈리아의 독립을 위해서 군주가 이래 해야 된다라고 쓴, 물론 이 책은 성격상 자기 취업에 관계되는 내 일자리를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성격도 있어요. 그러나 이 책이 엄청난 정말 후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유토피아는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헨리 8세가 나쁜 짓을 많이 하죠. 그런 인간이 태어나서 유토라는 유토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없는 세계입니다. 이상세계지만 이상세계는 없는 거죠. 뭐 어쨌든 헨리 8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국왕은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는 해링턴이라는 작가가 쓴 오션이라는 대양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뭐냐? 바로 그 영국의 국왕들, 그죠? 중에서 크로멜이 뭡니까? 쿠데타를 일으키죠.
크로멜에 대한 그런 것들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왕. 이는 이제 영국의 휘그당의 그 볼링브록이 상원 의원이었는데 당시 이제 조지 1세, 조지 2세, 조지 3세 미국이 조지 3세 때 독립을 하는 거죠. 그런 그 국왕들이 국가 운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왕, 애국적 국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워싱턴의 그 엄청난 미국 독립운동가들, 특히 제퍼슨, 존 애담스 등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 이런 책들이 제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든 대통령들은 누구냐? 이렇게 그 제목을 뽑아봤어요. 롤드 레이건 책상 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공적이죠. 농공 행사할 때 돌아가느냐에 구애받지 않으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리더들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뭐 그래서 그 자기 일을 못해요. 이 말은 링컨이 했던 말입니다. 링컨이 한 말인데 레이건이 그 링컨의 말이 너무너무 좋아서 책상 위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거죠. 저도 이 말 좋아요. 그래서 너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받을 건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이들이 저지른 실수를 만회해 줄 수 있는 어른들이 없었더라면 어느 나라도 존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키케로가 누굽니까? 바로 로마 공화정 말기 때 천재 정치가 아닙니까? 결국은 시저하고 시저를 비판했다가 시저가 살려주고 그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참 대단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하고도 적합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 책의 부제목입니다.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 있는 행동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위대한 대통령들, 성공한 대통령들, 국민에게 행복을 준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케네디는요, 자기가 정치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케네디는 자주 백악관 그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백악관의 포럼처럼 백악관에서 여러 역사가들,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을, 기업가들 불러다가 포럼식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때 케네디가 데이비드 로널드 링컨 연구가로 유명합니다. 저로 이 사람이 쓴 책을 번역을 많이 번역이 아니라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링컨 연구가였던 데이비드 로널드를 백악관에 초대했어요. 케네디가 초대해서 케네디가 물었습니다. 위대한 대통령에 기록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스터 데이비스 로널드 씨, 이렇게 미스터 로널드, 위대한 대통령에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영어를 했겠죠. 예, 그죠? 예, 그랬더니 데이비드 로널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듣고요, 케네디가 머뭇거렸던 민권법에 자기가 남부의 표를 의식하는 사람이 남부가 반대하는 흑인들의 민권을 인정하는, 그것을 헌법에 보장하는 일을 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나 그런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대통령이 케네디가 변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제2조약입니다. 제2조약. 제가 이제 워싱턴에 대한 연구가 거의 끝나가요. 제가 이제 뭐 한 5, 6년 남았는데 대학에 있을 시간이 그 5, 6년 동안에 제가 이제 워싱턴을 계속 공부합니다만은 한 5, 6년 후에는 워싱턴 평전 같은 걸 한번 이렇게 집필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하지 못한 것 중에 워싱턴의 대통령으로서의 워싱턴, 그리고 워싱턴의 말기, 대통령의 말기로서의 그 워싱턴 대통령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제2조약에 대한 연구는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이 제2조약은 워싱턴을 그동안에 좋은 국부로서 평가받던 워싱턴을 위기로 몰고 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당시 그 미국은 프랑스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었죠. 그런데 영국이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 그 프랑스 혁명으로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무조건 미국이 프랑스 편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워싱턴은 중립 정책을 하는 거죠. 그것에 이제 불만을 품고 프랑스도 불만을 품고 영국도 불만을 품습니다. 근데 영국이 독립한 지 얼마 안 되는 미국의 상선들을 다 납포해 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원들을 영국 군인으로 차출합니다. 아주 그런 것들인데 바로 미국의 해안을 보호하고 미국의 향후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국의 영국과 조약을 맺는 거죠. 바로 그 대법원장이었던 제이가 영국에 가서 이 조약을.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았어요. 그러나 안전 보장은 미국에 유지됐습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은 나약한 국가였죠. 이것이 이제 그 상원이나 하원으로 퍼지지 않아야 되는데 폭로되지 않아야 되는데 폭로가 돼버려요. 미국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대통령이 엉터리로 영국에 아부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이것이 하지 않으면 미국의 안전보장이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제2조약을 밀고 나가요.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공합니다. 자, 남북전쟁이에요. 그죠? 남북전쟁이고 이 남북전쟁을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으면 이제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로프의 마지막을 잡았다. 네. 마지막을 잡았는데 그 마지막 로프를 잡은 걸 다른 로프를 잡지 않으면 그죠? 바로 링컨이 노예 해방을 찬성하지 않았다, 뭐 엉터리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돌아서 노예 해방을 해야 되는 걸로 돌아서면서 그런 그 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링컨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루즈벨트가 처칠 영국이 히틀러의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을 다 지배했죠. 섬나라 영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처칠이 미국에 날라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당시 미국은 뭡니까? 고립주의로 꽉 차 있었어요. 어떠한 것 총알 한 자로 못 줬습니다. 총 한 자로 못 줬어요. 그런데 바로 그 구축함, 노구축함이죠. 구축함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당시 고립주의에서 그런 고립주의 선을 끊는다는 것은 루즈벨트에게 엄청난 손해를 줄 수 있는 이런 거였습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랬던 거죠.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빌려준 것을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 이러니까 루즈벨트 말이 기가 차요. 자, 옆집에 불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옆집은 물 호수가 없는데 그 호수를 우리 집에 큰 호수가 있어요. 그걸 빌려줬는데 불을 껐어요. 다행히 불 끈 거 호수를 바로 달라 그러고 그 불 끈 호수 사용한 값을 달라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런 설득으로 이뤄가는 거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케네디는 암살당해 죽고요. 디언 존슨이 민권법을 사인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건의 Tear Down This Wall, Mr. 고르바초프, 그죠? Come here, tear down this wall라는 거죠. 이쪽으로 와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시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국가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재미있는 고사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요. 아까 보여줬던 춘추전국의 제나라의 제항공이라는 제항공 맞죠? 항공 경공이네요. 제경공인데 이 경공도 춘추호패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 경공 밑에 이 못생겼어요. 키도 작고 아주 곱사와 같은 생긴데 이 안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자. 이 참 재상으로 천재적인 재상이에요. 하루는 경공이요 사냥을 갔습니다. 산으로 깊은 산소로 사냥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호랑이를 만나요. 겁이 나서 사냥도 못하고 돌아오면서 그 연못에서 낚시를 해요. 낚시를 하는데 이번에는 엄청난 구렁이가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낚시와 사냥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덜거리면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안자를 불러요. 내가 오늘 말이야 너무너무 기분 나쁘다. 산에 가서 엄청난 호랑이를 만났고 또 그 호수에서 엄청난 구렁이를 만났는데 이거 아무래도 이게 국가를 망하게 하는 상스럽지 못한 일들이 생길 것 같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안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대왕이시여, 그거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래요. 대장한테 바른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 바른 말을 해야 또 국가가 바로 가는 거예요. 태양이라고 늘 빛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태양도 그늘에 오면은 그 그늘이 빨리 없어져야 되도록 해줘야 되는 그거는 밑에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안자가 그래요. 대왕이시여, 국가를 망하게 하는 상스럽지 못한 일은 그런 데서 자연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호랑이가 그 속에 살기 때문에 호랑이를 본 거고요. 왕께서는 구렁이가 거기 살기 때문에 왕께서 그 구렁이를 본 겁니다. 진짜 국가를 상스럽지 못하게 만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유삼불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부유현이 부지. 자, 그 나라예요. 현명한 사람이 있는데 현명한 사람이 있는 줄 모르는 거. 응? 현명한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그냥 내 패거리만 쓰는 거야. 내 지역 아까 통령만 쓰는 거야. 통령 애들이에요. 나한테 잘 아부하고 뭐 우리 지역, 우리 당, 우리 이데올로기. 다른 놈들은 뭡니까? 일단 비판하고 이런 안자 같은 놈 있으면은 뭐야? 저 새끼 저거 완전히 나쁜 놈이네. 완전히 적폐네. 타도돼야 되네. 그런 애들로 변해버리죠. 그러면 안 되면 온갖 뭐 SNS에서 안자 새끼, 나쁜 새끼, 뭐 어떻고 사돈의 팔점까지 뒤집어 파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현명한 사람이 있는 줄을 모르는 거. 그게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다. 두 번째. 자, 있는 줄 알아요. 저 새끼 저 똑똑한 말하고 안자 같은 놈이 있어요. 있는 줄 아는데 걔를 쓰지 않아요. 왜 안 써? 걔를 써야 되는데. 링컨 같은 경우요. 대단합니다. 예? 그 자기를 반대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국가가 위기 때문에. 국민이 불행하기 때문에. 예? 내 사람을 쓰게 되면은 일은 하겠지만은 국가를 망하게 하고 국민을 불행하게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대통령들이 안 나옵니까? 간단합니다. 나한테 아부하는 사람만 써서 그래요. 반대하는 사람을 쓰세요. 자, 그러면 당신도 성공하고 국가도 행복해집니다. 용의부림. 자, 쓰기는 쓰는데 쓰기는 써요. 중요한 곳에 안 써요. 그 뭡니까? 저 그냥 문직이나 시키고 청소부나 시키고 해요. 그게 이제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재경공이 정말 안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다시 정치를 잘했다는 그런 전설의 고향입니다. 여러분들. 자,
자, 이제 우리 강의의 주제죠. 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해야 된다. 자, 대통령은 말이죠. 통령 속에 앞에 통령은 어느 지역, 어느 정당, 어느 이데올로기, 학연, 지연, 혈연, 우리 편, 우리끼리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통령이에요. 거기에 대장은 통령입니다. 야, 우리 오늘 하나은행 털까? 그 깡패 조직의 통령, 대장은 통령이에요. 응? 통솔을 한다 그러죠. 대통령은 뭐냐?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에게 훈계하고 이런 모든 사람, 나를 찍어주지 않은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따라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입니다. 그게. 예? 우리 지역만 하는 거, 우리 지역, 우리 편, 우리 정당, 응? 나머지는 다 적폐, 나쁜 놈으로 보는 거는 걔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허울을 싼 통령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대통령. 응?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아우구스투스가 되는데 그 아그리파라는 천재가 옆에 붙어서 안자와 같은 사람. 아그리파가 옥타비아누스 그 시세 때부터 우리가 역사적 용어로 팍스 로마나 그러잖아요. 우리 책에서는 로마의 평화 시대에 이르는데 저는 평화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때 당시도 계속 싸웠죠. 그럼 뭐냐? 관용입니다. 로마의 관용 시대. 관용이라는 것은 I pardon you.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가 아니고 너 우리 편 할게. 너도 우리 편이야. 나 반대하는 너도 우리 편이야. 라고 합니다. 예? 이게 로마에 가면은 빤데온 신전입니다. 빤데온 신전인데 빤이라는 게 뭡니까? 범이라는 겁니다. 무릇범이에요. 무릇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은 빤. 예? 빤 아메리카 모든 거 그죠? 빤데온 모든 신들을 모시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 야훼밖에 모시지 않죠. 그런데 로마는 그래서 로마가 위대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있는 학교의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입니다. 그 오골개인데 이게 이제 여사생활 제가 잘 알아요. 뭔 일을 주로 하냐고 이랬더니 하루 종일 이 병아리가 태어나면요. 그 배가 다르잖아요. 요쪽 병아리 요쪽 배. 그 병아리들을 배다른 병아리들이 어울리지 않게 분리시키는 예? 뭐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 속에 태어나면요. 얘들이 바보가 된답니다. 바보. 그러니까 뭐요? 다른 거. 서로 다른 거. 짬뽕이죠. 짬뽕. 하이브리드 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몇 년 전에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제가 빤데온 갔다 왔던 우리 가족들입니다. 빤데온 갔다 왔던. 예. 제가 산 차 중에 소나타를 하이브리드 차예요. 하이브리드. 기름 더하기 전기죠. 자, 지금은 많이 망했습니다만은 다시 요즘은 일어난 지 베네수엘라 미녀들이 많죠. 미녀들이 많아요. 이거 왜 그래요? 왜 미녀들이 태어납니까? 짬뽕에서 그래요. 백인, 흑인, 백인, 인디언, 흑인, 기타 등등. 지금도 짬뽕. 바로 비욘세죠, 그죠? 비욘세. 역시 호레나입니다. 짬뽕이 좋습니다. 그래서 짬뽕이 우열입니다. 자, 유신간택. 그래서 대통령은 뭘 해야 되느냐? 대통령은 오로지 해야 될 일. 대통령이 딴 거 생길 필요 없어요. 대통령은 요거만 하면 됩니다. 유신간택. 오로지요. 오로지 간택하는데 제대로 된 사람을 쓰는데 간택당한다 그러잖아요. 예? 제가 학교 한참 다닐 때 나이트클럽을 여러분들 나이트클럽 잘 모르죠. 나이트클럽을 자주 갔어요. 나이트클럽 자주 가면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이연아의 그 밤차 지금 이연아 압니까 여러분들? 이연아의 밤 멀리 기적이 오네 빠바빠바빠바 해요. 하면은 그런 노래가 한 10곡 나와. 10곡 나오고 나면은 다 들어가 갑자기. 왜? 브루스 끈적끈적한 브루스 곡이 참 나와요. 그러면 여자들은 다 들어가고 남자들은 그쪽에 하죠. 춤 한번 추시죠.
가서 저 춤 못 추는데요. 응? 춤 못 추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팍 끌고 나온 여자랑 제가 40년째를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그게 조금 지나면은 뭡니까? 캬바레라는 곳을 가요. 캬바레. 나이트클럽 위에 캬바레에 가면은 이 남자들이 이 간택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옛날에 조선시대 때 뭐 왕비를 간택한다거나 그러죠. 간택당하는데 나이트클럽이나 그 캬바레에서 남자들이 간택당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게인지 아세요? 응?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첫째 뭘까요? 응. 잘생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생겼다 생각하세요. 잘생긴 남자도 잘생겨야 돼. 그래야 여자들이 좋아해. 어? 어? 그거는 여러분들 탓이 아니야. 그거는 어머니, 엄마, 아버지의 탓이니까. 자, 내가 잘 못생겼어. 두 번째 방법을 쓰세요. 뭘까요? 유머가 있어야 돼. 유머. 여성을 웃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간택당합니다. 나이트클럽. 그죠? 자, 근친상간 교배 정식이라는 인사티튜드 앰플리피케이션인데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넛지라는 2009년의 책인데 이 책이 2007년에 2017년입니까? 그 뭡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탔던 것 같아요. 리처드 탈러, 캐스 손스타인이라는 사람이 근친상간적 정폭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편 사람끼리 동일한 의견을 서로 강화시켜 결국은 판단착오로 이른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넛지라는 게 말이 뭡니까? 살짝 집어넣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에게 훈세를 두는 사람을 쓰라라는 거죠. 나는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 무거운 짐을 나누기 위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군 장관 지데온 웰스에게 링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넛지. 자, 워싱턴, 해밀턴, 제퍼슨, 메디슨, 존 제이 다 색깔이 다른 사람. 시워드, 스탠턴, 체이스, 맥클레른 다 링컨 욕하고 반대했던 사람. 재무장관 FDR, 프랭클 루즈벨트, 윌리엄 우딘 국방장관, 헨리 스팀슨, 해군장관 프랭크 너스 다 공화당 출신들. 민주당이에요. 존 F 케네디, 엘렌 델러스, 에드가 후버, 재무장관 더글라스 딜런,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 다 공화당 출신들입니다. 레이건, 비서실장 제임스 베이커 공화당이지만은 누굽니까? 닉슨의 사람이었어요. 국무장관 알렉산더 헤이거 민주당 출신이었죠. 이런 사람들 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쓴 겁니다. 자, 대통령의 비극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말이죠. 저는 요즘 언론이나 여러 책들이 우리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또 반대당 스스로가 어느 언론이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는 걸 봤어요. 누가 이기든 보복의 길이 뒤따른다. 당선 후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비극은 물론 대통령도 아니었겠지만은 통령입니다. 비극은 계속됩니다. 자, 비극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아픕니다. 저도 아파요. 아픕니다만은 사불주피해야 됩니다. 사불주피 무슨 소리입니까? 화살을 쏟는 이유는 그 사람의 피부를 뚫는 게 아닙니다.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응? 공포감. 우리가 정당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아니면 정권이 유지되고 하서 그 반대했던 선거에 반대했던 사람이 요즘 시골에 가면요. 시골에 조그마한 시골도 마을도 뭐 시의원 도의원 뽑지 않습니까? 군의원. 너무너무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나를 반대한다. 저 사람하고 동네 마을에 그렇게 가까운 지냈던 사람들끼리 엉망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응?
우리나라도 크게 보면은 미국 대통령 45명 중에 유일하게 과거 대통령들을 비판했던 사람이 자기가 그 그릇이 못 되는 바로 트럼프 뿐이었습니다. 그게 미국 대통령의 전통을 이어온 사람이에요. 아마 트럼프도 평가를 받게 되면요, 제가 볼 때 꼴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줬던 하딩이 꼴찌인데 트럼프가 더 꼴찌예요. 인간도 아닙니다, 트럼프. 뭐 트럼프가 들으면 나 잡아 죽이려고 그러겠죠. 뭐 트럼프가 한국말 못하니까 다행히. 자, 셔먼 장군, 남북전쟁을 끝내게 했던 장군 중에 그랜터와 한 사람이죠. 그 남부의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를 체포해요. 체포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링컨한테 합니다. 제퍼슨 데이비스 체포권과 관련한 내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링컨이 이야기해요. 일리노이주에 극기에 대해 강연을 하는 연로한 강사가 계십니다. 그분은 극기와 관련된 원칙이 매우 엄격했고 스스로 철저하게 금욕을 실천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오랜 시간을 거닌 다음 그분은 친구의 집을 들렀고 친구가 그에게 레모네이드를 꺼냈습니다. 친구가 레모네이드를 기운을 돋우는 약을 넣을까라고 묻자 원칙적으로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손에 쥐고 있던 음료수병을 갈망하듯 쳐다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게 요령껏 넣어준다는 것은 주면은 나는 해로울 거 없다. 나는 제퍼슨 데이비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링컨이 전쟁을 일으킨 제퍼슨 데이비스의 잘못을 용서하는 거죠. 링컨이 그럽니다. 그 누구에게도 악의를 가지고 대하지 맙시다. 링컨이 두 번째 취임사인데 이 두 번째 취임사는 짧은 글은요, 바로 예수의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누가 되든요 사불주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뽑으세요. 국민 감동, 국민 행복을 주는 6가지가 될 겁니다. 자, 대통령이요, 후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대통령으로서 월급을 안 받겠다. 내 작은 돈이지만은 이 돈을 청년들 일자리 또 장학금의 시드머니가 되겠다. 네. 소위 말해서 뭡니까? 기금을 만들겠다. 이게 참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뭐 2대, 3대까지 다 마찬가지면 나중에 제퍼슨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을 국가에 팔아요. 그게 오늘날 미국의 그 국회 도서관의 시작이 됩니다만은 대통령이 월급을 안 받았어요. 사용료만 받은 거죠. 사용료만. 자, 우리 대통령도 좀 이래 봤으면 좋겠다. 대통령 월급을 안 받겠다. 상시 청와대 개방하겠다. 응? 뭡니까? 그 국민들에게 인기 끌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국립묘지 무덤을 만들지 하겠다. 난 내 무덤은 우리의 국가의 소원인 통일이니까 38선 부근에 내 묵음 뿌려란 말이죠. 또 일본 애들이 독도를 그러니까 독도 한가운데 내를 뿌려라. 응? 문무왕이 문무대왕함처럼요. 그렇게 해라. 또 근한을 임하겠다. 진정한 의미의 탐기. 나는 오로지 아까 이야기했죠. 유심간택만 하겠다. 현장 중심의 대통령이 되겠다. 내 재산을 사회화하는 다는 아니겠죠. 네, 그죠? 이런 사람이 나온다면은 저는 정당에 관계없이 이 사람을 뽑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헤로도토스가 유명한 책을 씁니다. 역사라는. 다 알죠, 그죠? 예, 썼는데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나와요. 바로 페리클레스가 34년간 아테네의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우리는 오늘날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악법도 법이다, 그죠? 당시 젊은이들을 현혹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유는 역사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 이 페리클레스에게 이런 말을 일갈하죠. 당신은 시민들, 아테네 시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일생을 시민들에게 아부한. 그래서 페리클레스가 시민들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델라스 동맹으로 들어온 돈들을 나눠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의미냐 아니면은 표를 얻기 위한 거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테네는 그래서 망했어요. 자, 이 마키아벨리죠, 그죠? 마키아벨리. 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 피렌체가 조그마한 약소국 피렌체가 성공할까? 이런 이야기 하면서 군주는 말이죠. 국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받으면 좋죠. 인기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늘 인기 있으려 그러면 국가 돈을 다 써야 된다라고.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는 비난을 받게 되고 결국 나쁜 사람으로 된다. 그래서 애당초 두 가지를 선택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온화한 대통령이 되지 말고 좀 꼼꼼한 대통령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베네수엘라 아까 얘기했던 정말 그 포퓰리즘의 대표죠. 베네수엘라의 이 석유를 캐내서 파낸 것들을 무조건 나눠줘 버려서 오늘 베네수엘라 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강의를 마쳐갑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북한산이 있습니다. 자, 러시모 산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런 조각이 있어요. 우리도 여기에 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은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도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 그 통령과 대통령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젊은 학생들은 청년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치가 제대로 갈 때 우리의 행복이 되어진다. 그리고 나도 즐거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재밌는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 시간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